세계 최고의 일본의 기술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제 겨우 30년밖에 안 된 한국 제품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에 몰려드는 현상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 제품의 전통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불편함을 토로하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주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일본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낯선 사회 환경과 변화를 겪은 경험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즈호 은행 싱가포르 지점 부지점장 하시모토 켄지입니다. 도쿄 본사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받은 싱가포르 주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부임을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근무하며 멋진 금융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며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곳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추천한 아파트는 방 구조가 일본과 너무 달랐고 욕실에는 욕조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습관이었던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호커센터의 음식들은 입맛에 맞지 않았고 일본 식당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것은 날씨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스콜은 제 일과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비에 양복이 완전히 젖어버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산을 챙겨도 소용없었습니다. 옆에서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이 뒤집히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밖은 찜통더위인데 실내는 북극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항상 가디건을 걸쳐야 했고 쇼핑몰에 들어갈 때마다 체온 변화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모자라 목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싱글리시 영어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고 길을 묻는 것조차 여러 번 되물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주말마다 즐기던 골프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골프장은 회원제가 대부분이었고 퍼블릭 골프장은 예약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라운딩하는 비용이 도쿄의 3배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따뜻한 밥과 미소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가 다양한 아시아 인종이 살고 있는 터라 중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 사람들까지 어울려 생활하다 보니 일본에서 먹던 자포니카 쌀만 먹는 문화가 아니고 인디카 쌀을 더 많이 먹는 문화의 국가였습니다. 우선 자포니카를 구해야 하고 일본 쌀을 지을 수 있는 일본 밥솥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던 코끼리 전기밥솥을 가져오려 했지만 전압 차이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그 밥솥으로 찰지고 맛과 온도가 유지되는 밥을 지어 먹었던 터라 아침마다 맛있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에 1년 전부터 근무하시던 사토 부장님께 밥솥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오차드 로드의 대형 전자상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사토 부장님도 일본에서 밥솥을 가져왔던 터라 현지에 잘 맞는 밥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본 제품이라면 뭐든 좋으니 익숙한 브랜드의 밥솥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방 가전 코너의 전면에는 중국 제품이 가장 많았고 중앙에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프랑스와 미국 브랜드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뒤쪽 구석에 몇 개 전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품들도 여러 브랜드가 보였지만 제가 원하는 코끼리 밥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제품들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제품들이라서 딱히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매장 직원에게 일본 코끼리 제품을 찾는다고 했더니
오히려 프랑스 제품을 쓰라고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해당 제품들은 밥을 짓기 위한 것보다 요리의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흰쌀밥 짓기에 특화되어 있는 밥솥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이스 쿠커라는 것들도 인도쌀인 인디카종의 길쭉한 쌀로 밥을 짓는데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쌀로 밥을 짓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가전 매장을 방문하여 일본 제품을 구매했지만 일본 전기밥솥에서 만들어지는 밥맛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사는 비싸지만 일본 레스토랑이나 일본 호텔 식당에서 하는 것이 습관이 들었습니다. 타지에 와서 적응하는데 정신없는 상황과 쏟아지는 새로운 일들로 경황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일본 식당에서 먹는 밥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의 싱가포르 생활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현지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일제 라이스 쿠커는 인디카 쌀용도여서인지 일본 쌀을 지으면 밥알이 맛있게 익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푸석한 밥을 먹으며 도쿄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소재 공장 설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박상무님과 직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기술력,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심 질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상무님과 일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한국 주재원들의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상무님은 싱가포르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아침 식사가 고민입니다. 여기 있는 일본 밥솥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밥을 지을 수가 없어서요. 아, 그거 저희도 처음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한국에서 압력밥솥을 가져와서 씁니다. 우리 회사 주재원들은 거의 필수로 가져오죠. 한국 압력밥솥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일본 쌀도 완벽하게 된다는 박상무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침 제가 장기 출장 오는 분들 쓰시라고 여분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순간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 제품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푸석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까다로운 금융 조건에 대해 한국 측은 오히려 더 엄격한 자체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측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도체, 밥솥,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까지 한때 일본이 세계를 주도하던 분야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편견 없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박상무님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바로 다음 날 택배로 여분의 밥솥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보았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특유의 리듬감 있는 소리와 함께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분 후 뚜껑을 열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알, 완벽한 수분감,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고유의 밥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완벽한 밥솥을 만들 수 있는지 질투가 날 정도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날 밤 도쿄 본사에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을 넘어 제 오래된 편견과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산 압력밥솥을 사용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지만 매일 아침 완벽하게 지어지는 밥을 보며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밥솥의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일본의 전통 있는 밥솥 회사에서 일하셨던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전기밥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내솥의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코팅과는 달랐습니다. 특허받은 신소재를 활용한 코팅이라는 설명이 영어 매뉴얼에 적혀 있었고 실제로 2주간 사용했음에도 전혀 긁힘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들리는 특유의 압력 조절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이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 라이스쿠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가 20% 이상 적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이징 출신의 투자은행가였는데 자신도 같은 한국산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한국의 압력밥솥이 프리미엄 주방 가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마주친 인도네시아 출신 동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먹었던 찰진 밥을 잊을 수가 없어 한국 밥솥으로 나시고랭을 만들어 먹는데 사용한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는 호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밥, 찜, 구교리 등 다양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한국 전기 압력밥솥이 호주 전 지역 가전 매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류의 확산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의 세계화와 이와 연계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진 것이라 얘기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직원 휴게실과 구내식당에 들렀다가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내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대형 전기밥솥들이 모두 한국산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주방장에게 물어보니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미즈호 은행에 오기 전 한국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쓰던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수백 명분의 밥을 짓는데도 고장 한 번 없어요.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고 밥맛도 일정하게 유지돼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방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압력밥솥 기술은 단순히 운 좋게 얻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시장 조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온 기능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은 밥을 저녁까지 보온해도 전혀 맛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밥솥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제품 안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과 결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에너지 효율, 압력 제어, 열전 도율,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이 제품의 개발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고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압력 제어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이러한 혁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리나베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타국에 자녀가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죠. 만약 아버지께서 이 밥솥을 보셨다면 상당히 놀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저처럼 반신반의하셨겠지만 결국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오후는 항상 스콜이 내리곤 했지만 이날은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었는데 오전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서버가 다운되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고 오후 3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심사 보고서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한국 측 관리 담당인 김 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은 오히려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30분 후 그들의 IT팀이 우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달려온 한국 IT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임시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일하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 부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시간보다 오히려 일찍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일본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도 싱가포르의 현지 해산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칠리크랩과 현지 맥주를 주문하더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따로 소스를 빼고 주문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압력밥솥 기술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들이 1년 동안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개발에 매달렸고 결국 혁신적인 압력 제어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싱가포르에는 이런 밥솥이 가전 매장에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궁금점을 참지 못하고 김 부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일반 전기 라이스 쿠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니 고객에게 더 좋은 감동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상무님과 한국 직원들은 이 문제를 더 먼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압력밥솥 회사에 연락했고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온라인 가전업체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입점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국인의 빠른 대응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책상 위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IT팀이 남긴 것이었는데 한국의 전통차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우연히 지하철에서 한국 관리 담당을 만났습니다. 그는 퇴근길이었는데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본사와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라는 제 질문에 이게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은행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성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홍콩과 상하이 지점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발견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한국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전기밥솥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항상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싱가포르의 11월은 우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소처럼 압력밥솥으로 아침밥을 지었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밥솥이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밥솥 기업의 현지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설익은 밥을 먹고 허겁지겁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문득 한국인이면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관리 담당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하니 아마 압력 패킹의 미세한 변형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무님이 주신 제품은 신제품이 아니라서 패킹 때문에 밥 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맞는 패킹 교환이 여기서는 어렵다는 것이 저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김 부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한국에서 출장 들어오는 직원에게 바로 사오도록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신속한 서비스를 밥솥업체도 아닌 회사에서 해결해주다니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할 수도 없는 일종의 스페셜 서비스였습니다. 다음 날에 압력 패킹을 받으러 한국 회사를 방문하면서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일본의 자랑인 시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전통과 장인 정신, 품질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시계와 닮아 있는 한국 분들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에 들어갔을 때 김 부장은 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압력 패킹을 구매해오면서 최신형 IH 압력밥솥을 하나 더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압력 패킹의 마모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밥짓기와 밥맛 관리를 위해 여러 기술들이 적용한 제품을 들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밥솥이 아니라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실시간으로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웃으면서 이 제품은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싶으시면 저에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금융 지원건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외곽의 말레이시아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연구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연구소장은 예전에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독립해 창업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해고된 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사업을 정리한 일 등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제 물음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너무 설레요. 이게 저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 부장의 신속한 대응,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의 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은행의 아시아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제는 익숙해진 압력밥솥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얼마 전에는 도쿄의 저희 집에도 같은 모델의 압력밥솥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그 밥맛을 극찬하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한국 기업의 기술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우연히 그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더욱 찬란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이 불빛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에 있을 한일 기술 협력 포럼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압력밥솥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혁신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